안녕하세요. 이레테크 데이터랩스 박현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이치 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특이치 검정이란 데이터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특이치인지 확인하는 검정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품질 엔지니어가 표본에서 비정상적으로 작아 보이는 값이 특이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이치 검정을 수행합니다. 그동안 데이터가 특이치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상자 그림은 통계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특이치 검정의 결과에서는 특이치가 있을 경우 개별값 그림에서 빨간색 점으로 특이치를 표시해주며 검정 통계량과 p-밸류를 함께 제시해주므로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미니탭에서는 그럽스 검정과 딕슨의 Q 패밀리 검정이 있습니다. 그럽스 검정은 ISO 스탠다드 17025의 방법입니다. 특이치 검정의 가설은 귀무가설 H0는 모든 데이터 값이 동일한 정규분포를 따른다. 대립가설 H1은 가장 작은 데이터 값 또는 가장 큰 데이터 값이 특이치이다 입니다. 예제를 통해 특이치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자루 제조사에서 품질 엔지니어가 빗자루 손잡이의 강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엔지니어는 각 손잡이를 부러뜨리는 데 필요한 힘을 기록하고 그래프를 작성하다가 표본 값 중에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작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엔지니어는 이 값이 특이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이치 검정을 수행합니다. 파괴 강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 기초 통계, 특이치 검정을 선택합니다. 변수란에 파괴 강도를 입력하고 옵션을 클릭합니다. 특이치 검정 방법은 그럽스 검정 방법으로 두고 유의 수준 0.05로 합니다. 무엇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즉 대립 가설은 가장 작은 값이 특이치인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므로 가장 작은 값이 특이치라고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세션 창의 결과에서 표본 평균은 123.4입니다. 주의 통계량은 최소값 12.4가 평균보다 표준 편차의 2.4배만큼 작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P값은 모든 값이 실제로 동일한 정규분포 모집단에서 추출된 경우 이렇게 작은 최소값을 얻을 확률이 0.044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P값이 0.044이므로 유의 수준 0.05보다 작기 때문에 엔지니어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가장 작은 값이 특이치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G 통계량과 P값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yi는 i번째로 작은 값이라고 합시다. G 통계량은 평균 빼기 최소값 나누기 표준편차와 최대값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편차 한 값에 최대값을 취합니다. 이렇게 구한 G값을 변형하여 자유도가 n-2인 t분포를 이용하여 P값을 구하게 됩니다. 단측 검정의 경우에는 두 값을 구해 최대값을 택하는 것 대신에 각각의 값이 바로 G 통계량이 됩니다. 이 예제의 경우에는 가장 작은 데이터 값이 특이치인지 여부를 검정하고 있으므로 이 공식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평균 123.4 빼기 최소값 12.38을 표준편차 46.3으로 나누면 2.40이 됩니다. 이렇게 구한 G 통계량을 이용하여 p-밸류를 산출했습니다.
미니탭의 C3 컬럼을 이용하여 한 번 더 특이치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분석, 기초 통계, 특이치 검정을 선택합니다. F3 키를 눌러 디폴트 상태로 만들어준 후 변수란에 C3 컬럼을 입력합니다. 옵션 버튼을 눌러 특이치 검정 방법과 유의 수준, 대립 가설을 확인합니다. 그래프스 검정 테스트 결과 이 데이터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특이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프에서 작은 값 쪽의 두 개의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럽스 검정의 검정력이 좋으므로 데이터에 특이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면 그럽스 검정을 먼저 사용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예처럼 데이터에 특이치로 의심되는 값이 여러 개 있으면 딕슨의 검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딕슨의 검정은 Q검정, R11, R12, R20, R21, R22가 있습니다. 우선 딕슨의 Q 검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딕슨의 Q 검정은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 특이치인지를 검정합니다. 양측 검정에 대한 검정 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는데요. 가장 작은 값과 두 번째로 작은 값 간의 차를 데이터의 가장 큰 값부터 가장 작은 값까지의 범위로 나누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큰 값과 두 번째로 큰 값의 차이를 데이터의 전체 범위로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구한 값의 최대값이 R10가 됩니다. 단측 검정이라면 최대값을 취하는 것 대신에 상한 또는 하한만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딕슨의 다른 검정 통계량도 구해지는데요. RIJ에서 I-1은 검정 통계량을 계산할 때 검정하려는 값과 같은 쪽 끝에서부터 무시하는 데이터의 수를 의미합니다. J는 검정 통계량을 계산할 때 검정하려는 값과 반대쪽 끝에서부터 무시하는 데이터의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딕슨의 Q테스트는 R10이므로 Y1이 특이치인지 여부를 검정한다면 I-1은 0, J는 0이므로 양쪽에서 무시되는 값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YN이 특이치인지 여부를 검정한다면 양쪽 끝으로부터 무시되는 값은 없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작은 값 쪽에서 특이치로 의심되는 값이 두 개 있었으므로 R20가 적합합니다. 이것은 최소값에 대해 검정하고 가장 작은 값 쪽에서 한 개의 데이터를 무시하고 검정 통계량을 산출한다는 의미입니다. 미니탭을 이용하여 딕슨의 R20를 적용해 봅시다. 통계 분석, 기초 통계, 특이치 검정을 선택합니다. 변수란엔 C3열의 데이터가 입력된 채로 두고 옵션을 선택하여 특이치 검정 방법으로 딕슨의 R20 비율을 선택합니다. 유의 수준은 0.05로 두고 대립 가설은 가장 작은 값이 특이치로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특이치 그림에서 가장 작은 값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특이치로 판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P 값이 0.006으로 유의 수준 0.05보다 작아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가장 작은 데이터 값이 특이치다 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R20는 세 번째로 작은 값과 가장 작은 값 간의 차를
전체 범위로 나누어 0.53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특이치 검정을 수행하면서 고려할 점은 미니탭의 특이치 검정은 표본 중 하나의 특이치만 탐지할 수 있습니다. 표본에 특이치일 수도 있는 값이 2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랩스 검정과 딕슨의 Q 검정은 효과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이치로 의심되는 값이 여러 개 있다면 그 개수와 위치에 따라 적절한 딕슨의 검정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검정 방법들은 여러 개의 잠재적인 특이치가 일으킬 수 있는 마스크 효과가 적습니다. 데이터에는 특이치 검정을 한 번만 수행합니다. 특이치 검정을 수행하고 검정에서 식별된 특이치를 제거한 다음 다시 특이치 검정을 수행한다면 실제로 특이치가 아닌 값을 제거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이치 검정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